자, 9강입니다. 9강은 제목이 의문사, 의문문. 그래서 누구세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자, 의문사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조동사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yes, no 의문문, 그러니까 yes나 no로 대답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의문문은 아주 쉽게 만들었었죠. 기억하시죠? 조동사만 주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조동사가 없는 현재 과거일 때는 do, does, did를 써줍니다. 이게 다예요. 그렇게 의문사를 공부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의문, 우리가 앞에서 만든 yes, no 의문문 앞에다가 누가 그랬느냐, 뭐가 그랬느냐, 어떤 거냐, 뭐 언제, 왜, 어떻게, 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런 의문사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사 의문문도 앞에 우리가 조동사의 법칙을 통해서 배운 의문문을 연습을 해놓고 그것만 몸에 익어 있으면 아주 쉽게 끝납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의문문 바로 들어가기 전에 이 페이지 가장 밑에 있는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설명에 이런 게 나오네요. 문장의 모든 정보는 의문사로 물을 수 있지요. 즉, 우리는 의문사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 설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문장을 만듭니다. 말을 하고 쓰죠. 그런데 그 문장을 만드는 이유가 의문사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문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런 예문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오래전 그들은 그들의 신을 위해서 바위 위에 이 동물들을 그렸다. 자, 이 문장에서 오래전에 그들이 그렸다고 했어요. 그럼 오래전에 이걸 묻고 싶으면 언제 그들이 그렸느냐. 그리고 그들이 그렸다를 모르겠으면 누가 그렸느냐. 이렇게 되겠죠. 동물들을 그렸다. 뭘 그렸는지 묻고 싶으면 무엇을 그렸느냐. 바위 위에 그렸다. 어디에 그렸느냐. 그리고 신을 위해서 그렸다. 왜 그렸느냐. 어떻습니까? 한국어도 똑같죠? 동사, 그렸다라는 동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는 결국에는 의문사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문장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영어도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영어도 한번 볼게요. 영어로 하니까 long time ago they drew these animals on the rocks. 그죠? For their gods. 이렇게 되는데 long time ago 뭘로 물을겠어요? when으로 묻겠죠. they는 뭘로 물을까요? 누가 그랬느냐? who로 묻겠죠. 그리고 이 동물들, these animals를 그렸는데 어디에, 뭘 그렸느냐? what을 묻겠죠. 그리고 on the rocks, 어디에 그렸냐? where. 그리고 for their gods, 왜 그렸느냐? 자,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문장이 의문사로 결국 나열된다. 의문사의 정보를 전달한다라는 이 개념은 라이팅이나 스피킹을 할 때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독해할 때도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을 하고, 또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의문사 명사절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권에 가서 너무나 중요하게 다루게 될 명사구라는 거에서도 아주 요 개념이 있어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거, 지금 의문사 의문문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문장은 뭘 전달하기 위해서? 의문사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개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언어의 근간입니다. 근간, 모든 언어에.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위에 들어가서, 자, 의문사라는 게 결국 누가, 무엇을, 어떤 것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얼마나, 이게 이제 의문사라고 하는 거예요. 육하원칙하고 비슷하죠, 그죠? 좀 다르기도 하지만. 그런데 의문사를 분류를 해두는 게 좋아요. 그냥 막 섞어두지 말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 이 의문사를 그냥 막 섞어서 요기 안 합니다, 저는. 반드시 의문사도 종류별로 묶어서 개념화 시킵니다. 일단, 우리가 물으려고 하는 문장 속에 품사가 어떤 게 있느냐면요. 자, 한번 볼까요? 일단 우리가 명사라는 품사를 했죠. 그럼 이 명사를 물어야 됩니다. 그죠? 명사가 하는 역할이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이었잖아요. 그러면 문장 속에 주어, 목적어를, 보호를 물을 때는 당연히 뭘로 묻겠습니까? 명사로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명사로 물으니까 이때 요걸 명사를 묻는 의문사를 의문 대명사라고 합니다. 의문 대명사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제 동사는 제외하고 동사는 안 물어요. 그리고 형용사를 묻겠죠. 이 형용사를 묻고 그 다음 부사를 묻는데, 일단 요 부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를 물을 땐 당연히 의문 대명사로 물어야 돼요. 요거 먼저 할까요? 의문 대명사 그럼 뭐가 있느냐? 사람일 때는 당연히 누가 그랬느냐 할 때 who를 쓰겠죠. 누가. 그리고 누구를, 왜냐하면 목적어일 때, 주어일 땐 누가니까 who를 쓰지만 목적어일 때는 누가가 아니고 누구를이겠죠. 그때는 여러분 who도 쓰고 whom도 씁니다. 원칙적으로는 whom이 목적격이에요. 근데 who도 요즘은 다 같이 써요. 오히려 whom보다 who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누구를 할 때도.
너 누구 좋아해? 할 때 whom do you like? 잘 안 하죠. who do you like라고 해버리죠. 자,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이 명사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사물도 있으니까 무엇이 무엇을 할 때 what. what은 주격 목적격이 나눠지지 않아요. 물론 이것도 나눠지지 않는 것처럼 무엇이 그랬느냐, 무엇을 그랬느냐, 어떤 것,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개 더 있는데 이건 위치예요. 자, what하고 위치는 거의 흡사한데 what은 일반적으로 무엇, 이렇게 종류가 정해져 있잖아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중에 무엇 할 때 쓰는 거고, 위치는 어떤 것이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자, 사계절 중에 어떤 것, 뭐 이런 거. 자, 여기 물건이 이렇게 몇 개 있는데 이 중에 네 어떤 거 가질래? 뭐 이런 거예요. 책이 3권 있는데 어떤 거 줄까? 뭐 이런 거죠. 그때 쓰는 게 위치예요.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얘들이 의문 대명사입니다. 어렵지 않죠? 쉽습니다. who, what, which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whom도 있지만. 자, 됐고 이제 부사인데, 그럼 부사는 어떤 정보를 전달합니까? 부사는 언제 그랬느냐, when이라는 정보, 어디서 그랬느냐, where이라는 정보를 전달하고, 왜 그랬느냐, why라는 정보를 전달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how, 어떻게 그랬느냐라는 정보를 전달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 이름은 뭘까요? 얘들은 의문 대명사라고 불렀네요. 얘들은 의문 부사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어때요?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죠. 의문 대명사, 의문 부사. 자, 그런데 여기서 how 한 개만 잘 보면 되는데, how는 어떻게라는 뜻도 되지만 방법을 묻기도 하지만,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따라오면 얼마나의 개념이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죠? 어떻게 그랬느냐 말고 얼마나 그랬느냐. 이때 how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꼭 따라다닌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습관화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로 지금 여기서 설명을 많이 하는 건 이론적으로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들어가서 연습해서 익히시면 됩니다. 자, 됐고. 그리고 부사는 뭐야? 이 문장 성분 역할 안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제 형용사를 묻게 되는데, 형용사는 이래요. 일반적인 원칙적인 형용사의 기능이라는 게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용사는, 자, 명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명사를 꾸몄던 얘를 우리가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형용사라는 게 그럼 어떻게 돼요? 형용사를 만약에 묻고 싶으면 그 의문사 용어는 의문 형용사겠죠. 그래서 의문 형용사라는 용어도 씁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의문 형용사 말고 의문 한정사라는 용어를 쓸게요. 의문 한정사. 왜 그러냐 하면 꼭 형용사만 묻는 게 아니고 한정사라는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기억나십니까? 한정사, 디터머너. 정의가 뭐였습니까? 명사 앞에서 명사의 성격이나 수량을 결정해주는 단어를 한정사라고 했습니다. the, this, that, some, many 이런 것들, most. 자, 그 한정사인데 왜 그러냐면 형용사만 물으면 의문 형용사라 그러면 되지만, 자, 예를 들어서 the boy라고 했어요. the boy. 그 소년. 그 소년이 그렇게 말했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소년이라고 물을 때는 who 이렇게 묻겠지만, 소년인 건 알지만 소년이 몇 명 있는데 어떤 소년이 그랬느냐 해서 the를 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소년 하면 what boy, which boy가 돼요. 그리고 네 책이 여기 몇 권 있는데 야, 이 중에 네 어떤 책 너가 읽었어? 이렇게 물을 때는 어떻게 할게요? 북이 여기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떤 책? 그러면 나는 이 책 읽었어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 this를 모르니까, 한정사잖아요. 모르니까 어떤 책이니까 which나 이때는 몇 개 없으니까 which를 묻겠죠. which 북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야, 너 내 자전거 탔냐? 내 자전거를 탔다, 그가. 그러면 my bike겠죠. my bike. 내 자전거.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자전거는 알겠는데 누구 자전거인지 모른다. 그럼 뭐로 묻겠어요? 누구의 자전거냐? whose로 묻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간단해요. 명사 앞에 있는 한정사를 묻고 싶을 때, 즉 어떤 뭐뭐냐, 무슨 뭐뭐냐, 또는 누구의 뭐뭐냐라고 물을 때 그거를 우리가 의문 한정사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의문 한정사라고 해놨죠. 혹시나 이게 찝찝하시면 갈로 열고 의문 형용사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의문 한정사가 더 적당합니다. 쓰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건 누가 있느냐 하면 누구의 뭐뭐냐, 뒤에 명사가 따라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무슨 뭐뭐냐, 어떤 뭐뭐냐 해서 정리가 됩니다. C가 빠졌네. 그러면 결국에는 의문사라는 건 의문 대명사, 명사를 물을 때, 의문 한정사, 형용사나 한정사를 물을 때, 의문 부사,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할 때 애지간하면 그냥 외우지 말고 의문 대명사 먼저. 자, 의문 대명사 정리해 볼까요? who, whom, what, which. 그 다음 중요한 게 의문 부사예요. 의문 부사 when,
where, why, how. 마지막으로 의문 한정사. whose, what, which. 이렇게 옆에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잘 보시면 돼요. 그럼 걔를 실제로 써먹을 때는 어떤 거냐 하면, 자, 이제 옆에 박스 들어가서 본 예문 보면 되는 거죠. yes, no 의문문 우리가 다 만들었던 거예요. 그 앞에다가 의문사만 붙이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Will she marry him? 그녀가 그와 결혼할까? 라는 yes, no 의문문이죠.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she를 모르겠어요. 누가 그와 결혼하지? 결혼할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럼 she가 뭐로 바뀝니까? 주어니까 who로 바뀌겠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또 하나가 영어의 이 의문사들은 반드시 의문사 문장 제일 앞에 와 있습니다. 한국어는 의문사가 어디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너 뭐 먹었니? 이렇게 말할 때 너 뭐 먹었니? 라고 말하죠. 우리는. 무엇을 너는 먹었니?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너는 뭘 먹었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한국어는 의문사를 꼭 문장 앞으로 꺼내지 않아도 됩니까? 이제쯤 되면 대답하실 수 있겠죠. 바로 조사 덕분입니다. 조사가 명사의 기능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의문사가 문장 중간에서도 헷갈릴 이유가 없죠. 근데 영어는 위치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문사는 반드시 문장 제일 앞에 적어줍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어 놓은 yes, no 의문문 앞에다가 의문사만 적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Will she marry him이었다면, 자, 굳이 한번 설명해 볼게요. 군더더기 같은 설명이지만 Will she marry him? 자, 그녀가 그와 결혼할까? 근데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게 누가 결혼하지? 그와?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럼 얘가 뭐로 바뀝니까? 주격 who로 바뀌겠죠. 그럼 여기서 will who marry him이라고 못한다는 거예요. 영어는. 그래서 이 의문사를 반드시 이 앞으로 보내서 who will marry him, 얘는 없어지는 거죠. who will marry him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의문사가 제일 앞으로 간다.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까요? Did he meet her? 자, 그가 그녀를 만났니?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내가 묻고 싶은 게 이번에는 목적어를 묻고 싶어요. Did he meet her? her를 묻고 싶어. 근데 her가 목적어니까 who 써도 되고 whom 써도 돼요. 한데 중요한 건 이 의문사가 제일 앞으로 와야 돼요. 그럼 일단 뭐부터 말하면 돼요? who, whom. who를 해볼까요? who. 그 다음 뭐죠? 우리가 했던 의문사 그대로 yes, no 의문문. who did he meet? her은 없어졌으니까. 원래 뭐였다? yes, no 의문문. did he meet her? Did he meet her? 이거였는데 her이 없어지고 who did he meet? 쉽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Are you drawing a cat? 너 고양이 그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cat을 묻고 싶어요. 너 뭐 그리고 있니? what이라 보이죠? What are you drawing? 끝났네요. 자, 그 다음 Do you want this? 너 이거 원하니? 이렇게 써요. this니까 선택을 해야 돼. 이거냐 저거냐니까 what이 아니라 which로 하면 which do you want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의문사, 의문문이 의문대명사, 의문문을 만들어져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쉽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또 다른 것들 의문 부사 한번 볼게요. Can I use it now? 제가 이거 사용해도 되나요? 근데 지금요. 이 말이죠. now를 묻고 싶어요. 어디로 갑니까? when이 제일 앞으로 가면 되죠. When can I use it? When can I use it? 끝났어요. 그러니까 can I use it now에서 now만 없어지면 돼요. When can I use it? 끝났죠? 그 다음 have we met there? 우리가 거기서 만났었나요? there를 묻고 싶어요. where이네요. where만 써줄까요? Where have we met? 끝났죠? Where have we met? 원래 뭐였다? Have we met there? there 없어지고 Where have we met? 끝. 그 다음 where이 되는 거고 Did he lie for you? 자, 그가 거짓말했니? 너를 위해서 그가 거짓말했니? 이 말이죠. For you. 너를 위해서니까 왜 했냐네요. 그럼 왜가 앞으로 가면 Why did he lie? 왜 그가 거짓말했지? 자, why가 들어갔고 Do you come by bike? 너 자전거 타고 왔냐? 이 말이에요. by bike가 없어지면 How did you come? How do you come? 너 어떻게 오냐? 이렇게 되는 거죠. how가 써지는 거예요. 어떻게?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 요 두 가지는 잘 보셔야 돼요. Was that so difficult? 그게 그렇게 어려웠냐? 이 말이에요. Was that so difficult? 근데 여기서 so를 잘 보세요. so. 요때는 의문 형용사로 가면 좋겠죠. 이 so를 묻고 싶어요. 그게 어려웠다라는 건 알겠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어려웠냐? 얼마나 어려웠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Was that so difficult라고 했습니다. so difficult. 그러면 여기서 내가 묻고 싶은 게 정도, 그게 얼마나 도대체 어려웠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도는 항상 how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how로 되는 거죠. 중요한 건 so가 how로 바뀌었다고 해서 how 혼자 덜렁 앞으로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how하고 difficult는 항상 한 덩어리예요. 기억나시죠? so, very, really 이런 것들 항상 지각 꾸미는 형용사나 부사 앞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들은 같이 다니니까 이번에 얘가 통째로 갑니다. 그래서 how difficult was that이 돼요. 이게 가장 이제 여기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제일 까다로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같이 가는 거.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Do you run very fast? 너는 아주 빠르게 달리냐? 마찬가지예요. very fast에서 very가 너는 얼마나 빠르게 달리느냐? 이렇게 묻고 싶으니까 very가 how로 바뀌어요. 그러면 how fast가 같이 나와야 되겠죠. How fast do you run?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따라오는 걸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의문 한정사 한번 볼게요. 또는 의문 형용사. 그래서 did he call my name? 자, 그가 나의 이름을 불렀니? 이거죠. 근데 여기서 그가 누구의 이름을 불렀니? 이렇게 묻고 싶어요. my name이 아니라 my를 모르니까, 누구 이름인지 모르니까 my가 뭐로 바뀝니까? whose로 바뀌겠죠. 그래서 볼게요. Did he call my name? 그가 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라는 문장인데 의문문이죠. yes, no 의문문. 요걸 몰라요. 그가 이름을 부른 건 알겠는데 누구 이름을 불렀지? 이렇게 하려면 이게 whose로 바뀝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whose는 의문 한정사예요. 명사와 같이 다니는 놈입니다. how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같이 가는 것처럼 얘도 얘와 같이 다녀야 돼요. 그러면 whose 혼자 못 나가고 whose name did he call이 되겠죠. 근데 어렵진 않아요. 그죠? whose name did he call?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am I this kind of person? 내가 이런 종류의 사람인가?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런 종류의 사람인가? 여기서 am I this kind of에서 this를 모르겠다. 그럼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지? 이렇게 묻고 싶어요. this가 what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what kind of person이 한 덩어리가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통째로 나오면 what kind of person am I가 되겠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정사 다음에 명사 따라오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should I go this way? 자, 내가 이 길로 가야 하나요? 그럼 제가 어떤 길로 가야 하나요? 라고 묻겠죠. this를 모르니까. 그럼 이때 which를 한번 써볼까요? 그럼 which way가 한 덩어리입니다. 앞으로 갑니다. which way should I go? 자, 이렇게 돼요. 자,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자, 시간이 다 됐는데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yes, no 의문문의 정리. 그러니까 조동사 4가지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그 4가지를 활용해서 의문문에 적용시켜서 조동사의 법칙으로 의문문을 만들 수 있느냐만 알고 있다면, 앞에 그 공부만 되셨다면 의문사를 앞에 붙이는 건 의문사 의문문은 아주 쉽죠. 근데 이 의문사를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사람이나 사물 해서 일단 명사에 대해서 물으려면 의문 대명사가 있어야 돼요. 누구였죠? who, whom, what, which 4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의문 부사를 묻고 싶다. 부사 성분을 묻고 싶다. when, where, why, how. how는 2가지로 나눈다. 어떻게 하면 얼마나. 얼마나 할 땐 반드시 형용사 부사와 함께 다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문 한정사라는 게 있는데 명사 앞에 있는 한정사를 묻는 whose, 누구의 뭐뭐냐, what 뭐뭐, 어떤 뭐뭐냐, which 뭐뭐, 어떤 뭐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정사만 잘 정리하고, 한정사란다. 의문사만 잘 정리하고 계시면 그냥 물으면 돼요. 자, 어떻습니까? 머리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쉽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문장. 자, 우리가 아니죠. 사람이건 뭐건 간에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 정보가 전달하고자 하는 건 결국 뭐다? 의문사에 대한 정보다. 그래서 의문사를 알고 있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문사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정리해 보시고 연습 문제 꼭 하시기 바라요. 그럼 방금 배운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뒤에 나오는 의문사 의문문 연습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때요?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프랙티스 꼭 하셔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끝!